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호중구 감소증, 한미약품입니다. 자, 올 초대형 신약으로 이를 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신약들은 롤론티스, 그 다음에 포지오티닙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하고요. 한쪽은 폐암, 그 다음에 항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중에 FDA 허가 신청을 낸다고 하고요. 여긴 이미 접수 인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시기는 둘 다 올 연내라고 하고요. 개발한 신약 2개가 FDA 시판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론티스하고 포지오티닙이고요. 연내 미국 FDA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조 원대에 달하는 호구증 치료제라고 합니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라고 합니다. 3조 원. 그래서 국내 첫 번째 제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포지오티닙 같은 경우에도 확고한 의학적 수요 기반으로 성장의 기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미국 파트너사와 이제 같이 손잡고 허가 과정을 받고 있고요. 잠재력이 큰 것은 3중 작용 바이오 신약인 레세트리플 아고니스트를 꼽았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동시에 표적한다고 하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원발 경화성 다관염과 그 다음에 원발 담즙성 담관염 치료를 위한 희귀성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고, 올해 5월에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FDA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후보는 3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그리고 CDMO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토탈 헬스케어 차원에서 디지털 치료 쪽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뭔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 기대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장중 한 4%대까지 올랐던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저평가는 맞습니다. 저평가 구간은 맞고, 하지만 이제 바이오 신약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 지연 공시로 손해본 주주들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네, 어떤 건지는 상황 파악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평가였었던 바이오가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매출액은 뭐 거의 뭐 대성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제약이라는 것 자체가 좀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구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구간들은 대부분 다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죠. 기술 이전을 하다가 회사에서 아닌데 그만할래 하고 해지 신청을 해버리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들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동정 업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주가는 3배 이상 비싸지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은 주가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저점인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 구간대에서는 매집을 해도 되는 그런 회사이므로 좋은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2조 클럽 넘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매출액은 이제 22년도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거의 2조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연매출을. 네,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다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미쳤습니다. 그렇죠? 네, 다소 PR도 그만큼 높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낮아졌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안 주는 게 좀 아쉽네요. 배당을 안 주는 게.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회사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거의 코로나 시점과 거의 유사하다. 그때보다도 지금 더 낫네요. 그때보다도.
그때보다도 더 낫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웃긴 건 매출액은 올라갔다라는 거, PR은 더 낮아졌다라는 거. 그러면 매수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여기도 뭐 거의 저점이죠. 코스닥 1위 시총인데, 예, 다이나믹하게 떨어졌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물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에 대한 건 좀 합병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재무표로 봤을 때, 이 차트를 봤을 때, 또 센티멘털 쪽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 이고 또 여기서 뭐 자사주도 사주고 있고, 신탁은 아니고 사주는 거겠죠. 신탁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고, 네, 취득이죠. 예, 취득이면 괜찮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나쁘진 않다고 보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그 지배구조 이슈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SK바이오, 팜, 여기도 이제 내전증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주가가 아니라 재무가 제일 좋은 편인데, 지금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다. 수급이 안 좋다. 근데 외국인 책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지수가 안 좋아서 그렇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전자공시 쪽에 보시면은, 예,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는데 주가는 그냥 가지 않는다. 네, 매매 동향 나쁘지 않아요. 절대 매매 동향 갖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주들 빠지는 거 보면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심을 보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차례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 경영권에 있는 사람들, 여기 사내 이사라든가 여기 주요 주주, 이 명부에 있는 요 분들에 대한 또 개인적인 장래 취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자공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요 가격 되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싸요. 8만 원은. 예. 제가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목표가 이런 것들을 정해드리는데, SK 바이오팜은 12만 원 무조건 아래면 사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10만 원 이하면 사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봄바람이 솔솔 이제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많은 바이오주들이 꿈틀대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주식들이 갈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탄탄하게 움직이는 회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회사를 하나만 더 본다면 메지온, 그 폰탄이라는 신약을 이제 약가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곧 발표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이 주가는 설명이 드렸는데, 요 기간에 설명드렸고, 올라갔다가 한 차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 차례 올라가는, 네, 거의 뭐 바닥권에서 거의 2배, 거의 100% 정도 수익을 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다시 내려왔고요. 아직 신약이 팔리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젠 실적이 나올 거라서, 네, 저는 메이존도 다시 한 차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몇 개 보면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폰탄 수술 환자, 네, 56%뭐 개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임상 중단도 있군요. 여기에 줄비고, 네, 여기 조금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이게 지금 중단됐군요. 이러면은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근데 또 여기 또 요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뉴스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영상도 좀 저도 찾아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군요.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수급 이슈도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또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이런 쪽들 이제 슬슬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왔고, 네, 항상 이제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센세이션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나왔던 섹터니까요. 또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